안녕하십니까. 재정회계법인의 유왕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 기고한 주제 부동산 증여 시 채무는 얼마나 이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 시 증여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인데요. 오늘은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담부 증여 시 고려해야 할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증여 방식을 고민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과 동생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께서 상가를 이번에 증여하겠다고 하시는데 10억 원 상가에 보증금은 4억이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 4억도 승계하는 것이 나은지 동생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승계하면 추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증여가액은 10억에서 4억을 차감한 6억 원이 되겠네요. 보증금 4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부담하실 겁니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나오겠네요. 그런데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자 라고 하는 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부동산에 포함된 임차 보증금, 담보대출금 등의 채무를 떠넘기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채무는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단순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 보증금 4억 원의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상가만 넘기면 단순 증여, 상가와 보증금 채무를 모두 넘기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순 증여 시 증여가액은 10억 원이나 부담부 증여 시 증여가액은 10억 원에서 채무 4억 원을 뺀 6억 원입니다. 단순 증여는 증여세만 발생하나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액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보증금 채무 4억 원 이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자, 증여세의 납부 주체는 수증자인 아들이 될 거고요. 양도세의 납부 주체는 증여자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만 했을 뿐인데 받은 돈이 없는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 4억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부 증여 과정에서 4억 원의 채무를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4억 원을 현금으로 준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4억 원을 유상양도하는 행위와 같아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이전하는 채무 비중이 늘어날수록 증여세는 줄고 양도세는 증가하면서 일정 비율까지는 총 세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양도세 증가가 증여세 감소 효과보다 커져서 총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임차보증금 채무를 4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와 임차보증금 채무를 7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4억 원일 때는 10억에서 4억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6억 원, 그리고 7억일 때는 3억 원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고 또 양도세는 양도가액은 즉 채무와 채무가액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채무가 4억에서 7억 원으로 증가를 하면 양도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세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까지는 총 세금이 감소하는 게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데 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양도세 증가 효과가 증여세 감소 효과보다 커져서 총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식을 선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효과입니다. 설령 부담보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의 세금 효과가 유리하다고 해도 상속세 세금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정회계법인의 유왕림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